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의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세종 FM 98.9MHz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졸업식에서 불려지는 노래라죠? 오늘 첫 곡의 제목의 일부의 주제를 살포시 담아 말랑말랑 그림책 33회 문을 활짝 열어볼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출발!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난 익은 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내가 잘하고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매서운 바람과 꽁꽁 얼어붙을 것 같은 이어진 날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제 제법 가벼운 옷차림이 되었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라는 가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마구마구 응원해주는 듯 가벼워지는데요. 그 발걸음에 함께하고픈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미니미 김민희입니다.
그 가벼운 발걸음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요. 청취자분들에게 따뜻한 봄 향기를 가득 담은 택배 상자를 보냈는데 혹시 받으셨을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의 DJ 도토리 현지은입니다. 출발, 출발, 출발. 반갑습니다. 말랑말랑 그림책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듣고 계시죠? 그림책 같이 봄 환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달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저는 이까짓것 해보지 뭐 이런 새해 목표였던 일 중에서 하나를 시도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토리님은 어찌 지내셨을까요? 네, 도토리도 뭐 이까짓것 뛰어보지 뭐 하면서 몸도 마음도 예전보다 가뿐해진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도해보고 나면 다음번에는 조금은 걱정이 줄어서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과 도토리님의 시도를 응원할게요. 저도요, 이까짓것 뭐 여기저기 입학식, 시무식, 신입생 환영회 등등 시작하기에 딱 좋은 계절. 봄봄봄봄 봄이 왔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 시작하는 이들을 응원할 수 있는 그림책을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떤 그림책을 오늘 소개해 볼까요? 네, 그런 그림책이에요. 오늘은 1부에서 두 권 책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윤지연 글 그림의 다다다 다른 별 학교. 두 번째는 마키다 신지 글 하세과 토모코 그림의 틀려도 괜찮아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 1+1 좋아요. 좋아요. 근데 1부에서 그 두 권의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힌트. 정말 단골 멘트죠. 저 알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좀 저는 두려워요. 얘들아, 뭐 더 궁금한 거 있니? 아니면 뭐 그 밖에 다른 질문 혹시 있나요? 그거 맞죠? 맞아요. 이 질문 저 정말 어려웠거든요. 용기 내서 질문하는 것보다 그것도 모른다고 애들이 웃을까봐.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때 질문을 대부분 많이 못하잖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들을 응원해주고 새로운 곳에서 만나는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구나 싶어서 세트 소개하고 싶은 욕심에 두 권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하,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세트. 그림책 욕심은 많아도 좋죠. 어떤 책을 먼저 소개할까요? 네, 두 권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 고민 많이 했어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도 좋고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들에게 추천해도 좋은 다다다 다른 별 학교부터 소개할까 해요. 다다다 다른 별 학교. 제목부터가 좀 호기심이 생기는데요. 어떤 책일까요? 네, 이 책은 표지 읽기가 상상을 자극하는 책이에요. 가장 윗부분에 있어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그림은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으며 아래에는 양파같이 보이는 것인데요. 까도 속이 보이지 않는 양파. 궁금증이 많은 이 별을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요. 도토리님은 책 표지에서 어떤 별이 눈에 들어올까요? 전 미니미미 양파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난 시간 엄마 의자에 나왔던 우리 로사가 까던 양파도 생각이 나네요. 다다다 다른 별이니 어디 볼까요? 짙은 송충이 눈썹을 한 노란색의 상자 로봇도 보이는데요. 그 보이는 로봇 머리 위에 숫자가 써져 있네요. 7, 8, 9, 10, 11 이렇게 숫자가 돌아가는 관람차가 눈에 훅 들어와요. 무슨 별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그냥 빙글빙글 돌아가며 따라가다 보면 어지러울 듯해요. 왠지 따라가다 보면은 내 발걸음하고 달라서 더 어지러워질 것 같은 느낌? 그런 게 들기도 하네요. 표지의 그림으로 어떤 아이의 별일지 추측해보며 면지로 들어갈 보면 짜증나, 아맞나, 반듯반듯, 물음표, 눈물나, 작아도 정말 많은 아이들이 여러 별에서 온 나로 아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앞서 추측했던 별들과 지금의 별들을 자연스레 맞춰보게 되는데요. 도토리님 어느 별이 눈에 들어올까요? 여러 가지 별들이 참 재밌는데요. 혼동의 카오스와 질서의 코스모스 아시죠? 몰라요.
늘 별에 온 것처럼 나름 정확하고 계획을 짜고 그런 규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뒤죽박죽 별에서 방금 탈출한 것처럼 설거지 더미, 빨래 더미, 새 더미로 이렇게 둘러싸인 제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재밌는 별들이 이렇게 제 눈에 들어오네요. 혼동의 카오스, 지살 코스모스 뭔지 알려주세요. 저 1학년이거든요. 자, 네. 저는 맛있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아만나와 체구도 작기도 해서 그런지 닉네임이 미님이라 그런지 작아도 별의 아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제가 생각한 아이의 특성과 책 속의 아이들이 맞는지 궁금해져요. 궁금합니다. 속표지에 그 선생님이 휴 어떤 녀석들이 앉아있으려나 라고 말하며 교실로 들어가고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들, 가장 먼저 하는 거 인사, 그리고 다음에 자기에 대한 소개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어이구 너희들 대체 어디서 왔니? 첫 마디가 내 소개를 할 때 어떤 것이 나를 소개하는 것일까? 누구니가 아니라 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질문이라 좋고 고민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새로 시작한 날에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그 고민을 어른이 되어서 똑같은 것 같아요. 이름이 무엇인지, 나랑 같은 관심사가 있는 친구가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성격은 어떨지, 친구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에 대한 소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 부담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개를 듣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첫인상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고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좀 좁은 마음을 가지게 됐었어요. 상대방이 저에게 소개해주는 일부분과 반응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전체적으로 판단했고 그리고 믿어버리기도 했죠. 그래서 늘 첫인상이 중요하다 생각하죠. 물을 첫인상이 반을 먹고 들어간단 말도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어디 처음 가는 곳에 옷을 반듯하게 입고 깔끔하게 다니고 뭐 이런 여러 보이는 면에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미님 지금 첫인상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네, 저도 조금 이제는 바뀐 것 같은데요. 첫인상을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초뿐이래요. 너무 짧죠. 요 시간으로 판단하고 잘 바뀌지 않는다니 너무 무서운 말이기도 한데 전 첫인상이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금은 잘 살고 있기도 해요. 그 덕분에 첫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바꾸게 됐죠. 아주 가깝고 아주 첫인상이 안 좋았던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한데 전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생각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너무 많은 TMI 하지 않겠습니다. 책에서 첫 아이로 제가 궁금하다는 작아도 별에서 온 아이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데요. 반가웠어요.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작가님과 내가 통했구나. 뭐 이런 짜릿한 기분? 자기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하는 곤충들로 표현되는데요. 자신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나를 소개할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소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이야기 나눌 수 있는지 궁금해져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요. 새똥구리가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맛있는 똥 내일도 만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하자 주위 친구들의 반응이 각기 다 달랐어요. 새똥구리가 맛있는 음식을 맛있는 똥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애가 내일이 뭐야? 하고 이렇게 관심이 먹는 게 아니라 내일이 뭐야? 라고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또 그 맛있다라는 거에 코를 막고 예의상 말해주는 친구도 보이네요. 네, 맛있겠다. 그래, 맛있겠어. 이렇게 예의상 말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맛있겠다며 같은 생각을 가진 아이도 이렇게 나와요. 같은 별에 이렇게 있어도 각기 다른 생각을 하고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 우리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다른 별에서 왔어.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달라.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라는 물음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네 생각이 틀렸어가 아닌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를 뿐이다 라는 다양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언급도 좋아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
내 생각에 대한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우기고 싶기도, 그래서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곳을 맞이하는 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상황을 이해해보고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에 다다다 다른별 학교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음 책에서 기다릴게요. 김현성이 부릅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들어봐요 내 얘기를 할게요 조금 게으르긴 해도 매일 1시간씩 운동도 하죠 담배는 모르고요 가끔 영화를 보러 가고 밤엔 책을 보다 잠이 들죠 나 힘들고 피곤할 땐 언제나 볼륨을 키우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나죠 이런 날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날 사귈 맘이 있나요 부족한 나를 채운 반쪽이 될 수 있나요 누가 봐도 멋진 남자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자신 있죠 한 여자를 사랑하는 거라면 들어봐요 이게 나예요 항상 큰 소리로 웃고 거짓말을 할 땐 얼굴 붉히죠 조금은 술도 해요 가끔 취할 때도 있고 밤엔 베개를 안고 잠이 들죠 늘 너무나 조용한 내 전화기 고장이 났는지 진동인지 자꾸만 확인해보죠 이런 날 살아갈 수 있나요 이런 날 사귈 맘이 있나요 부족한 나를 채운 반쪽이 될 수 있나요 누가 봐도 멋진 남자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나로 인해 눈물 흘리게 하지는 않죠 혼자인 게 벌써 얼마인지 이제는 내게도 누군가가 있다면 난 정말 잘해줄 수 있어요 난 정말 아껴주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모두 맞춰줄 수도 있어요 마음 가득 하나 가득 내 사랑을 모두 담아줄게요 내게 와요 숨 막히게 이뻐해줄 거예요 들어봐요. 내 얘기를 할게요. 조금 게으르긴 해도 매일 1시간씩 운동도 하죠. 아니, 게으른데 어찌 운동을 매일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데, 아니, 이렇게 미리 알려주면 그 사람을 이해하기도 기억하기도 쉽겠어요. 요즘 흔히 하는 MBTI처럼요. 그쵸.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용기 내어 고백하는 모습.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 아닐까 싶어요. 새로운 생활에서는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지 마키타 신지 글 하세가와 토모코 그림 유문조 옮김을 틀려도 괜찮아를 통해 알아볼게요. 먼저 표지를 살펴볼게요. 참 푸근해 보이면서도 환한 웃음을 짓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이 보여요. 근데 그 주변에 아이들이 보여요.
푸근한 인상의 선생님, 몇 명의 아이를 봐야 하는지 표지에 아이들이 몇 명이 세어 있는지 세어보면 어때요? 눈썰미로 보는 업앤다운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 아직 책 안 세봤거든요. 그러면 대략 어림잡아서 20명? 업, 더 많아요? 그러면 네, 28명? 업, 정말요? 그러면 30명? 오, 정답입니다. 오. 생각보다 많죠. 네. 우리나라 비교가 되기는 하지만 일본은 2020년에 40명 정원을 35명으로 축소를 하였다고 하니 그림책에서는 결코 적은 아이들이라고 할 수 없겠는데 저희는 되게 많아 보이기는 해요. 네, 많죠. 아니, 지금 저 생각해보면 저희 딸 아이 반이 23명이고, 아니, 단 선생님도 여자 선생님 많이 계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나의 첫 젠더 수업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선생님 여자로 많이 그려진대요. 이 책에서는 다행히 여자가 아니고 남자 선생님으로 나와서 자연스레 직업적인 이 부분에서 젠더 교육이 되나 싶어서 반가웠어요. 네.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림책으로는 이렇게 선입견, 편견, 젠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주제로 우리 정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책과 지금 책이 성별이 다른 선생님이 나오기도 하네요. 다음 기회의 주제로 찜해 놓을게요. 네. 아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두루두루 대본을 위한 그림책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도 썩 괜찮은 것 같죠? 네. 저희가 읽는 책이 계속 바뀌고 이 책도 저 책도 이야기 나누고 싶고 그러니까 주제를 계속 바뀌기는 해요. 네. 저희가 그냥 고백할게요. 우선 이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앞면주로 들어가 볼게요. 아니, 얼굴이 노래진 아이가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어요. 이 아이가 혹시 주인공인 건가요? 아니면 왜 얼굴은 왜 저리 노래진 걸까요? 궁금해져요. 그쵸. 노래진 얼굴의 의미를 나름 찾아보는 것도 좋겠어요. 이 책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메시지였어요. 틀려도 괜찮아. 교실에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손을 들고 틀린 생각을 말해. 틀린 답을 말해. 틀린 답을 말해. 어떤 이유에서 이 책이 미니미님에게 응원을 주었을까요? 앞서 수업 시간에 단골 멘트 질문 있나요? 라는 말에 난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놀림당할까봐 그것도 모른다고 웃을까봐 두려움에 모르는 걸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찾아가는 습관이 생겼는데 교실에선 틀린 생각을 말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 있죠? 도토리님은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일까요? 아하, 이 어린 도토리도 쉽게 질문을 던지지도 말을 하지도 답하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었죠. 그 반듯반듯 별과 뒤죽박죽 별에서 온 아이가 저와 닮았다고요. 반듯반듯한 정확한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그 어린 도토리 머릿속은 뒤죽박죽 뒤섞인 잿더미 같았거든요.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후회하지만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그 3721 프로젝트처럼 질문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주위에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쉬운 습관이 될 테니까요. 372 하루에 한 개씩 도토리님 그럼 21일 동안 저의 질문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콜하시면 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미니미님도 21일 동안 저의 대답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이건 생각 못했는데요. 콜인가요? 노콜인가요? 받아준다면 콜이고 대답 안 해준다면 못하는 건가요? 대답을 하는 콜이죠. 네, 콜입니다. 하다 보면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 질문도 대답을 할 때도 오겠죠. 학창시절 제가 그렇게 듣고 싶었던 칭찬이 그 질문 좋아. 내가 할 답을 다 했네. 이었어요. 아니, 오지게 생각을 해. 교수님은 선생님을 감동하게 만드는 질문과 답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생각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늘 있었죠. 책 뒷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사람 손들어봐.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로 시작하는 수업 시간. 교실은 틀려도 괜찮은 틀리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이 교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이에게 열린 마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바람 듬뿍 담아보네요. 우리는
모두가 다르기에 틀려도 괜찮아 응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저희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미도와 파라솔이 부릅니다. 슈퍼스타.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서 울러왔던 너 좀 머리둥절한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에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널 힘들게 했던 일들과 그 순간에 흘렸던 땀과 눈물을 한 잔에 마셔버리자 괜찮아 잘 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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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인생의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글은 확인하더라도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있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과 팁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지난 29회 방송에서 그림책의 주제를 찾고 어떤 발문을 해야 할지 도움받았던 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제일 먼저 기억나는 건 김동성 작가님의 사이에서 그림책 읽기가 생각이 나고요. 그림책 읽기 배웠어? 그림책으로 여는 세상? 그림책으로 읽는 아이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사이에서 우리 그림책 읽기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눴었죠. 지난번에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 더 있었는데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답니다. 이름하여 그림책 플러스 2탄. 오늘도 그림책 지식 꽉꽉 채워주세요. 네, 그림책 넘어 다른 글들의 도움이라면 저는 제 인생에서 잡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만큼 저의 소실적 시절, 그쵸, 해외 영화, 해외 음악을 좋아했었어요. 영화로는 시네21, 프리미어, 키노, 스크린, 해외 음악으로는 지구촌 영상음악 잡지라고 GMV라고 아실까 모르겠어요. 오, 진짜 많은 잡지들이 있었는데요. 저 잡지보다 순정 만화가 좋았었어요. 네. 하셨군요. 네. 네, 매스 커뮤니케이션 중 하나의 잡지는 그 여러 내용을 한 권의 책의 형태로 나와서 좋아했었어요. 매월 모으는 재미와 그때도 나름 굿즈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소식을 접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였죠. 이젠 볼 수 없는 잡지들이라 마음이 저려오지만 또 다른 잡지를 간간히 읽고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림책도 잡지로 발행된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답니다. 저희 지난번에 한번 키오스크와 제목이 정말 길었었는데 그런 것도 잡지에서 알려주셨었다고 했었는데 그런 거 맞죠? 네. 저는 한국그림책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가 그림책 신문과 협회에서 발행하는 책은 봤는데 그림책 잡지 어떤 내용들이 실려 있고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제가 맨 처음 그림책이라는 문을 열게 해준 분이 전에도 언급했듯이 꽃님 애미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셨던 전은주 작가님이세요. 웰컴 투 그림책 육아, 여거 그림책의 기적, 맥주도 참을 만큼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쓰셨는데요. 워낙 강의를 재미있게 하세요. 그리고 그림책에 대한 결정을 직접 강연장에서 느끼면 작가님의 마력이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유명하셨죠. 여행 캐리어에 그림책을 꽉꽉 담고 다니셨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3번인가 만났던 기억이 나네요. 아마 올해 10살인 딸아이가 2살 때였을 거예요. 네. 도토리님 그 옛날 찾아가서 만났던 그분이시네요. 네, 맞죠. 그분입니다. 그 꽃님 애미님의 열정을 받고 저도 여기까지 왔나봅니다. 그 전은주 작가님이 그림책 읽어주는 엄마와 제 그림책 포럼이라는 온라인 그림책 카페 회원님들과 함께 그 그림책 독자들을 위한 그림책 전문 잡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8년 12월에 라키비운 제이 레드를 시작으로 총 6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곧 7번째 라키비운 제이를 곧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책을 사랑하는 독자들이 직접 만들고 제작한 유일무이한 독자 기반 그림책 잡지. 막 구비가 담기는데요. 그렇죠. 막 담길 거예요. 말도 마세요. 그 한정판으로 어렵게 구한 잡지지만 그 그림책 덕후들이 직접 만든 잡지라 출판사 편집부도 모르는 아주 깨알 같은 재미와 번뜩이는 눈썰미 그리고 잘못 번역된 그림책이 그 다시 수정되어 나오기까지 바르게 잡고자 하는 노력과 그 그림책에 대한 사랑에 감동을 받기도 했죠. 총 6권이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창간호인 레드와 그 다음 옐로우. 저는 몰라서 놓쳤는데요. 수량도 많지 않았거든요. 그 라키비운 제이, 민트, 보라, 핑크 이렇게 3권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한정판으로 나온 잡지고 이거 잡지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3권은 품절이 돼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 2022년에 그 독자들의 부탁으로 매진된 레드, 옐로우, 민트, 보라 이렇게 4권을 한데 묶어서 이름도 라키비운 제이 롤리팝이라고 나왔어요.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라키비움?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좀 라키비움 좀 말이 어렵긴 네. 한데요. 네.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기록관 아키브, 그리고 박물관 뮤지엄을 합친 말이에요. 그리고 제이는 그 전이라는 여행의 이니셜이기도 하고 점프, 기쁨, 조이, 그다음 저널의 제이의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전은주 작가의 이니셜 제이도 생각이 나네요. 그렇군요. 그림책에 많은 모든 것을 담고자 하는 열정적인 포부가 느껴지는데요. 잡지지만 월간도 아니고 개간도 아니고 연간지도 아닌 그림책 전문 잡지 라키비운 제이라는 이야기 주머니는 너무너무 커서 오늘은 간단히 맛보기로 소개할까 합니다.
짧고 굵게 맞는 거죠? 네. 집중해 주세요. 네, 그림책으로. 자, 그림책으로 우리는 누군가 소통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림책 한 권이 우리 손에 올 때까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작가와 번역자의 소통과 협업으로 수정이 된 그림책도 있다고 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라키비온 제이 핑크편에 실린 내용이에요. 믹 잭슨 글, 존 브로들리 그림의 봄볕 출판, 우리가 잠든 사이에. 혹시 보셨을까요? 표지만 기억에 남아요, 솔직히. 우리가 잠든 사이에 쉬지 않고 세상이 굴러가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네, 비슷합니다. 이 책을 우리말로 옮겨주신 김지은 번역자님이 24시간 판매점에 근무하는 아시아 여성의 치켜 올라간 눈썹과 눈매가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해요. 오, 문제 제기 좋아요. 이쯤에서 원작을 쓰고 그리신 작가님들의 반응 엄청 궁금해져요. 그 존 브로들리 작가는 머리를 높이 묶어 자연스럽게 눈매가 올라간 표현이라 밝혔대요. 하지만 번역가의 우려에 공감, 여기서 중요하죠. 소통과 공감으로 극적으로 눈매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현재 한국판에만 바뀐 눈매를 볼 수 있어요. 수정 논의 과정을 거치는 중에 영국판이 먼저 출간되었지만 존 브로들리 작가님은 그래도 두 번째 2세 출간 때는 수정된 눈매로 출간하고 싶다는 뜻을 잡지 기자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눈매만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림책에서. 피부의 색뿐만 아니라 눈매, 광대, 넓은 코도 인종차별적인 부분이 되는지 몰랐었는데 하나 또 알게 되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새롭게 바뀐 부분을 받아들이는 작가님과 그다음 번역자님의 이런 소통도 참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 그림책 잡지 라키비온 제이 덕분에도 저도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라키비온 제이 민트에 실린 기사를 가져왔어요. 숨겨진 보물찾기 같은 재미를 알면 그 그림체의 맛을 다양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역시 그림책 전문 잡지라 제가 모르는 내용으로 확 분위기가 당기는데 빨리 하나 더 줄여주세요. 어서요, 어서요, 어서. 어서 네, 가겠습니다. 자, 워낙 유명한 책이라 스포를 해도 무방할 듯 싶은데 그렇겠죠? 그 그림책 속 주인공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 작품에 등장해서 독자를 반기는 단골 캐릭터가 있어요. 단골 캐릭터, 뭐 두더지, 강아지, 곰 이런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단골 캐릭터라면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아까 미니미니 얘기하신 그 강아지 있어요. 네, 여러 동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그 강아지입니다. 작가님의 반려동물이 나오거나 아끼는 애착인형 혹은 작가님의 그림책 속 등장인물이 또 다른 그림책에 나오기도 하는 건데 짐작이 되시나요? 백희나 작가님의 알사탕에 나오는 구슬이? 구슬이가 동동아 하고 새우과자를 좋아하는 동동이 그런 친구 맞죠? 네, 맞아요. 좀 아신 것 같아요. 그림책 그 나는 게다에 나온 구슬이 어미가 작가님과 12년에 함께한 반려견이래요. SNS에서 받은 28마리의 강아지 사진으로 만든 인형도 인상적이었고요. 그 알사탕에 나온 문방구 할아버지는 그림책 이상한 엄마에서 비 오는 날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기도 하고요. 어쩜 작가님들은 이런 흥미로운 장치까지 곳곳에 숨겨놓으셨다니 독자들에게는 너무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라키비움 제이라는 잡지를 통해 알게 되네요. 네, 줄줄이 깬 구슬처럼 자꾸 나오죠. 하나 더 풀자면 협업으로 많은 그림책을 내신 사라 스튜어트와 데이비드 스몰 그 두 작가님이 부부 작가인 거 혹시 아세요? 저도 이번에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네, 그림책 잡지를 통해 또 새롭게 알아가죠. 재밌을까요? 흥미가 있으신가요? 이외에 제가 소개할 그림책 도서관 리디아의 정원의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가 사라 스튜어트의 영원한 친구인 곰 인형 리처드를 찾는 재미도 발견할 수 있어요. 저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아니 그런 게 있었어? 영생소한 청취자분이 계실 듯한데 우리 어서 보세요. 혹시 미리미 찾으셨나요? 특히 그림책 도서관에 곳곳에 숨은 곰인형 리처드를 더 많이 찾게 될 거예요. 도서관에서 곰인형 잘 보였어요. 곳곳에서 인형이 잘 보였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조만간 곧 나온다는 라키비움 제7호가 기대도 되고 오랫동안 롱런하는 그림책 전문 잡지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하게 되었어요.
잠시 노래 듣고 2부 그림책 이야기로 들어갈게요. 볼빨간 사춘기가 다시 부른 아틀란티스 소녀입니다. 저만 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다른 무언가 세상과는 먼 얘기 구름 위로 올라가면 보일까 천사와 나팔 부는 아이들 숲속 어디엔가 길을 대보면 오직 내게만 작게 들려오는 목소리 꿈을 꾸는 듯이 날아가 볼까 저기 높은 곳 아무도 없는 세계 그렇게도 만들지만 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oh yeah, yeah. 까만 밤하늘에 밝게 빛나던 별들 가운데 나 태어난 곳 있을까 나는 지구인과 다른 곳에서 내려온 거라 믿고 싶기도 했어 그렇게도 만들지만 과 풀리지 못한 나의 수많은 얘기가 돌아보고서면 언제부턴가 나도 몰래 잊고 있던 나만의 비밀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yeah, yeah. 너무나도 좋은 향기와 바람이 나에게로 다가와 어느새가 나도 모르게 가만히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귀를 기울이고 불러보세요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잊혀진 기억 생각해봐 나 이제 더 이상 놓치진 않아 나의 잃어버린 기억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속삭일래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 yeah, yeah. 이제 나의 그 작은 소망과 꿈을 잃지 않기를 저 하늘 속에 기도할래 지금 여러분은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부린 아틀란티스 소녀 잘 듣고 왔습니다. 왜 이래 나 이제 커버린 걸까 뭔가 잃어버린 기억이라는 가사와 요즘 읽고 있는 책 구절이 생각났어요. 책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 대부분이 일상생활에 쫓겨 세상에 대해 놀라워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마술사의 검은 모자에서 방금 나온 토끼의 가죽 깊숙이 기어들어가 몸을 편안히 자리 잡고는 여생을 거기에서 지낸다 라는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고 있는 책, 소피 세계라는 책이죠. 덕분에 다시 곱씹어보는 문장이네요. 토끼 가죽 깊숙이 들어가 몸을 편히 하고자 무기력해지는 마음이 좀 커지긴 했어요. 현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약들이 많구나. 벽에 부딪혀 그 자리에 멈춰버리기도 했고요. 무덤덤해지는 어른이 되어가는 게 서글퍼요. 그래요. 우리 2부에서는 잃어버린 소망, 꿈, 놀라움, 에너지를 찾을 수 있는 공간에 그려보는 시간으로
저도 2권의 그림책을 가져왔습니다. 역시 세트입니다. 네, 나만의 공간 케렌시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더 자주 듣게 되는 말 같은데요. 에너지를 충전하는 안식처라는 뜻 같은데 맞나요? 네, 우리말 셈에서 가져온 어원을 보니 에스파냐어로 투 경기장에서 소가 잠시 숨을 고르는 장소란 뜻으로 자신만의 피난처 혹은 안식처를 뜻한다고 하네요. 새로이 시작하는 이들이 편안하게 쉼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기대가 되는데요. 말랑말랑 더하기에서 소개되었던 작가님들의 책이에요. 아직 접하지 못하셨다면 기억해 주세요. 시공주니어 출판, 사라 스튜어트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도서관과 리디아의 정원을 같이 펼쳐놓고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 같이 펼쳐놓고 해요. 그리고 두 분 이름과 부부 작가라는 거 기억해 둘게요. 사라 스튜어트, 데이비드 스몰. 그리고 이 말이 생각났어요. 도토리님이 보내주셨던 정원과 서재를 갖추었다면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빙고! 로마 정치가 키케로가 한 말이에요. 국립 세종수목원에 가면 정문 쪽으로 가는 길 위에 정원과 관련된 인생 격언이 써져 있거든요. 저의 케렌시아를 상징하는 말이라 인용해 보았어요. 정원과 서재, 그리고 케렌시아라는 키워드에 딱 맞는 그림책이네요. 도토리님은 어떤 안식처를 떠올렸는지, 그리고 이 그림책 2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전 도서관과 숲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햇살이 비치는 도서관 창가 쪽 자리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느끼는 감촉과 소리. 숲에서는 나무와 흙냄새, 새소리, 바람,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변위, 그림자들 모두 그곳이 좋아요. 편안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며 일상에서 해방되는 곳이지 싶어요. 그래서 책이 있는 도서관과 나무와 흙냄새가 가득한 따뜻한 햇살이 비춰주는 2 그림책, 이렇게 생각나셨군요. 맞습니다. 그림책 도서관에서는 책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그림책 리디아의 정원에서는 자그마한 꽃씨로 꽃 가꾸는 것을 좋아하는 리디아 그레이스가 나오죠. 네, 책과 꽃이라는 관심사가 또렷한 주인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엘리자베스를 보며 내 아이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하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그림책 속 아니 엘리자베스는 책벌레 중에 책벌레잖아요. 과하긴 하죠. 네, 전 이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도서관에서 나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전 재산을 이 마을에 헌납합니다. 그녀의 집은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으로 바뀌고 그녀만의 케렌시아인 자기 집, 그러니까 책으로 둘러싸인 집을 포기하고 이제 마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꾼 그 탁월한 그녀의 선택이 제가 원하는 인생 이막 같은 이야기라 더욱더 좋았고 새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케렌시아가 떠오르면서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셨군요. 리디아의 정원 속 리디아는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게 되고 삼촌 댁으로 가게 되죠. 기차와 택시를 타고 낯선 외삼촌 댁에서 내리는 순간 집집마다 화분들이 보인다며 리디아는 할머니와 부모님께 편지로 그 반가움을 전하게 돼요. 아니 어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비어있는 화분들로 둘러싼 동네와 버려진 옥상은 리디아에게는 잠시나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잊을 수 있고 새로운 곳에서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즐거움을 찾게 된 케렌시아라고 느껴져요. 리디아의 정원은 어땠나요? 쓸모없던 공간을 아주 화사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리디아의 뚝심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리디아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혼자 남게 된 외삼촌은 다시 외로워지지 않을까? 외삼촌이 과연 정원을 어떻게 관리할까? 뒷이야기를 마구마구 상상해 보게 됐어요. 네, 마구마구 상상을 해보고 그러면 옥상 정원을 선물 받은 외삼촌은 아마도 그곳에서 자신만의 쉼, 공간을 만들며 관리해 나가지 않았을까요? 리디아가 편지나 전화로 옥상 정원의 상황을 물어보며 삼촌 잘 지내고 있죠? 제가 키운 꽃들도 안전하죠? 귀찮게 하지 않을까요? 오, 연대로 이어지겠는데요. 정원이 있는 베이커리 어떨까요? 안 돼. 그거는 일과 쉼이 공간이 같은 곳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양
자랑할게요. 나만의 안식처 케렌시아 찾기. 오늘이 숙제예요. 찜질방, 노래방, 영화관, 도서관, 책방, 카페, 숲속 등등 찾아보는 시간들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꼭 가져봐요. 쉼과 일의 공간을 나누는 걸로 합시다. 네. 네, 책으로 가득 찬 엘리자베스의 집은 도서관으로, 버려진 삼촌의 옥상은 리디아의 꽃씨와 애정으로 함께 즐기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뀐 두 곳은 주위 사람들에게는 미소와 쉼을 안겨주는 곳이 되었어요. 잠시 지친 일상에서 그 다음 시작을 위한 숨을 고르는 공간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만의 케렌시아를 만들어 보자고요. 2부 그림책 키워드가 담긴 노래 듣고 인사하러 올게요. 로기가 부릅니다. 케렌시아. 난 내가 원하는 걸 잘 알아. 그래서 스마시라도 다 쉽지 막거나 피하지는 않아. 이것만이 유일한 레시피. 이 공식은 오로지 내 거. 행복의 기준이 어딨어. 각자가 찾아야지. 누가 정해주는 게 뭐 의미 있겠어. 아무리 멋진 곳 인터넷 유명한 곳도 웬이 뭐 척하고 싶지 않아만 편히 쉴 수 있도록 작은 방 내겐 어떤 여행보다도 휴양 같아. 맛은 평일을 지나고 기다려서 바다는 주말과 똑같아야. 낮 밤이 바뀌어도 right 남들이 몰라도 괜찮아 보여주기 위한 삶 난 살지 않아. 덕분에 망설임을 끊고 전까지 모르던 나의 행복 속에서 매일같이 숨쉬어 난 감사함을 느껴.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군 고작이라고 해도 여긴 내 currency야.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구나 각자 갖고 있거나 아직은 찾고 있거나 yeah. 가슴이 답답하지 밤새 모니터 앞에 좀비가 되는 날이 될 때면 I don't know. 환기가 필요해. 뻔한 가사와 멜로디만 머리에 맴돌아서 미치겠어. 헛구역질하지 카페인 알코올의 중독이 씻어버려야지. 한강의 페달을 밟아다 잊은 채로 귀에는 여러 장르의 뮤지션들이 눈과 귀를 정하여 몸은 땀으로 샤워를 한 차례 해. 페스티벌 딱히 날 잡아갈 필요 없네 yeah. 난 투어버스 같지 단 장소는 맘대로 바꿔. 그 풍경을 발판 삼아 난 가야지 한강이 보이는 집. 그땐 장소만 바뀐 채 여전히 행복함을.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군 고작이라고 해도 여긴 내 currency야.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구나 각자 갖고 있거나 아직은 찾고 있거나 yeah. 너 역시도 찾기를 바래.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는 느낌을 받게. 나 역시 가끔은 빛바래. 그때마다 도망가 충전은 모두 필요하니까. 너 역시도 찾기를 바래. 너 역시도 찾기를 바래. 나 역시 가끔은 빛바래. 그때마다 도망가 충전은 모두 필요하니까.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군 고작이라고 해도 여긴 내 currency야.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구나 각자 갖고 있거나 아직은 찾고 있거나 yeah.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군 고작이라고 해도 여긴 내 currency야. 이건 내 currency야. 여긴 내 currency야. 누구나 각자 갖고 있거나 아직은 찾고 있거나 yeah.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미니미와 도토리가 함께한 그림책은 천개의 바람 출판 윤지연 글그림 다다다 다른별 학교, 토토북 출판 마키타 신지 글 하세가와 토모코 그림 틀려도 괜찮아, 시공주니어 출판 사라 스튜어트 글 데이비드 스몰 그림, 도서관 리디아의 정원입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과 이야기를 채울지 기분 좋은 설렘으로 기다려보아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말랑말랑 그림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본 프로그램에 소개하는 그림책들은 출판사로부터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미니미 도토리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축 처지고 다리는 쑤셔오고 머리는 천근만근 마음도 누르는데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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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